그 연주님 네. 명문대 나오셨나요? 공격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 아 그래요? 전 지방대 나왔습니다.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대전의 충남대학교라고. 가까웠네요. 저는 그 청주의 한국교원대. 아 청주에 다녔어요? 오 그러게요. 한국교원대라고 둘 다 사실 직어국 이상급이니까 뭐 나쁜 대학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내 입으로 명문대라고는 할 수 없는 이런 대학이거든요. 그렇죠. 모교에는 죄송하지만 모교에- 명문대와는 거리가 조금은 있죠. 전 조금 억울하긴 해요. 그냥 원래는 이 교원대가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애들이 줄어서 그런가. 교원대 좋죠. 그러니까 저 갈 때만 해도 그 되게 높았거든요. 어. 근데 요새 입결 보면은 좀 떨어졌어요. 후배님들 분발해 주시고. 나 아무튼 그걸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저희 둘 다 스카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스카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세이노의 가르침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에 너무 우리한테 기분 좋은 말이 있어. 그쵸. 너무 행복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른바 공부 잘하고 머리 좋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학교나 연구소 혹은 법조계나 의료계 또는 유명 기업들에 있다. 이 얼마나 기쁜 사실이냐. 서울대 이공계 수석 입학생들의 80% 이상은 나중에 교수가 돼 있었다는 보고서도 있다. 이 역시 범죄들에게는 너무나도 다행인 일 아닌가.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교수나 의사 혹은 변호사와 경쟁할 까닭은 없지 않은가. 똑똑한 애들이 경쟁 상대가 아니다 라는 건데. 근데 이 말 조금 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왜요? 요즘 똑똑한 친구들은 네. 사업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아는 모든 네. 대기업들 소위 잘 나가는 회사, 급성장한 회사의 대표님들이 명문대 출신이 굉장히 많고. 근데 우리가 모두 아는 회사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기도 하죠. 진짜 대기업, 네. 진짜 큰데 그런 데는 저는 동의. 근데 유니콘 기업도 되게 많고. 근데 이게 왜 정말 많은 거냐면 사실 명문대생이 우리나라 전국 인구 중에서는 극소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기업의 대표들 중에서는 명문대를 나오신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이죠. 그쵸. 그러면 그 인원수 대비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율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고등학교 때, 고3 때 네. 반에서 공부 제일 잘했던 애 있잖아요. 제 짝꿍이 전교 1등이었고 있었죠. 네. 뭐 하고 계세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하고 계신다. 네. 여전히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네. 그 친구는 그냥 서울대가 확정이었어요. 그냥 그냥 전교 1, 2등 다투는 애가 아니라 네. 그냥 전교 1등. 서울대 법대? 서울대를 입학해서 법대는 로스쿨로 로스쿨로.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확실히 남다른 좀 전국구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뭐 역시나 서울대를 갔고 지금 변호사 일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리치파카님의 경쟁 상대는 아니잖아요. 고맙게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진짜 잘된 기업 총수 중에 총수라고 해야 되나? 잘된 기업을 개척해내신 만들어내신 분들 중에 명문대 비율이 높을 것이다. 인정.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저보다 훨씬 잘했던 저 공부 꽤 했는데 그 저보다 잘했던 친구들 보면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행정고시 봐가지고 세종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의사 되려고 이제 의전원이나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 그렇게 있지 저처럼 유튜브 판에 뛰어들어 있는 애는 없어요. 그렇죠. 제 친구들도 그러네요. 뭐 좀 저는 사자 직업에 종사하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그 중에서 방금 제가 머릿속에 이 말을 하면서 스쳐 지나간 친구들이 몇 명 있잖아요. 얘들 중에서 얘가 유튜브에도 얘는 나를 못 이길 것 같다 싶은 애도 있는데 솔직히 한 절반은 저보다 잘할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네. 미친 끈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들은 일단 똑똑해요. 그 고등학교 때 진짜 모의고사 때 네. 저도 공부 조금 했었거든요. 그냥 수능 때 미끄러져가지고 그랬는데 그리고 뭐라 해야 돼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저는 좋은 사립대를 못 썼어요. 서울대는 꿈도 못 꿨고. 근데 이 친구들 모의고사 이겨보려고 진짜 막 내기하고 막 바락바락 했는데 못 이겨요. 안 돼. 그리고 그냥 공부 성적만 못 이기냐? 그게 아니고 그냥 머리 도는 속도와 질이 달라. 이게 느껴져. 한계가 느껴져요. 얘는 나랑 종이 다르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저랑 경쟁 안 하는 길을 가더라고요. 그 친구들 지금 뭐 아까 행정고시라던가 뭐 이렇게 가니까 저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내 경쟁 상대로 안 뛰어들어 준 게 너무나 감사한데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시각했어요. 그러네. 우리 고등학교 때 그대가 절대 못 이길 것 같은 그놈이 굳이 다른 길을 가주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했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요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 같은 판에 있으면 네. 저도 솔직히 못 이길 것 저는 같아요. 못 이겨요. 음. 네, 저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어서 못 이길 것 같아.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아까 안 그래도 명문대 나온 사람 중에서 좋은 기업을 만들고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저는 결국 이걸 무슨 문제라고 보냐면은 신뢰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저는 솔직히 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학벌이 중요해요. 중요하죠. 학벌 엄청 중요해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학벌은 끝났다? 저는 솔직히 개소리라 생각하는데 근데 그 학벌이 왜 중요한가를 또 이 책에서 말하더라고요. 책에서 이렇게 나와요. 명심하여라. 학교에서 뭔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해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학벌과 학력 이외에는 달리 사람을 판가름할 만한 방법이 없다 보니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잘 되는 분들 중에 명문대가 많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카이스트 3명이 모이면은 아이템 안 보고 투자한다. 네. 저 똑똑한 놈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쟤들은 카이스트에 갈 정도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을 결과로 낼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보여준 애들이야. 그렇죠. 믿을 수 있어. 그렇죠. 이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학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신뢰가 네. 실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뢰가 카이스트를 가고 서울대를 가고 연세대를 가고 고려대를 가서 이렇게 신뢰가 탁 생겼고 이제 난 신뢰를 가진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그걸 실체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끈기 있게 하고 신뢰를 잃지 않고 하는 행동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꾸준하게 뭔가를 잘할 수 있다라는 그게 증명이 된 거다. 네, 증명이 된 거고 실제로도 그렇게 한다. 그쵸. 그리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동생 이 판에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면서 저를 앞서가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 릴세커라고. 경현님. 네, 경영님. 그런데 아무튼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잘하는 게 맞아. 잘하는 게 맞아. 근데 그 잘하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 스스로 성공 경험을 쌓아와서 자신감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신뢰할 만하거든. 맞아요. 근데 저는 바꿔 말하면 신뢰만 줄 수 있다면 명문대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들로 줄 수 있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다른 걸로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저랑 연주님이 떠들고 있는 영상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게 그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유튜브 채널 37만, 인스타 지금 몇 명이죠? 지금 13만 9천 명? 네, 13만 9천 명. 이 SNS 그 저희의 팔로워 분들, 저희 컨텐츠를 보는 팔로워 분들이 하버드 졸업한 박사님들 컨텐츠를 볼 수도 있지만 그분들보다 저희 컨텐츠를 더 소비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 근데 그것도 신뢰네요, 정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벌이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는 그게 일종의 어떤 무언의 신뢰를 제공하기 때문이고 바꿔 말하면 그 신뢰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명문대 안 나와도 돼.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신뢰를 대체할 만한 가장 강력한 게 요즘에는 SNS다. 사실 교수님보다 인플루언서 말을 신뢰하는 말도 안 되는 사회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왔고 실제로 제가 어제 이걸 느꼈어요. 어떡해요? 제가 어제 모교 강연을 갔다 왔거든요. 충남대. 네. 오. 교수님이 그 당시 제가 학생 시절에 있었던 교수님이 지금 제가 하는 이런 행보들 그냥 책 출간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후배들에게 좀 좋은 말을 좀 해줘라라고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강연을 했는데 교수님이 자리만 만든 줄 알았는데 교수님도 계속 듣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랑 끝나고 얘기를 좀 했는데 너무 재밌고 신기하대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SNS 하나로 막 기회들을 연결하잖아요. 이걸로 돈도 벌고 어디랑 협업도 하고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수님한테도 생소한 거야. 그리고 교수님이 좀 눈빛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인스타 해야겠다. 그러니까 SNS 세상이 정말 이렇게 기회가 크고 무궁무진하구나. 이런 것도 좀 깨달으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말도 해주셨어요. 그 무궁무진하다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SNS를 하면서 뭐 북토크님도 이걸 많이 얘기하시지만 SNS를 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게 사실 기회라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드는 기회, 찾는 거 막 제안을 하는 거야.
그렇게 찾는 기회가 있고 두 번째 기회는 세상이 날 알아주는 기회. 근데 이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기회가 정말 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바라보고 제안할 수 있는 기회는 한정적이겠죠. 내가 뭐 1,000사람, 1,000명, 10,000명에게 막 제안을 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어디 있는지 다 모를 테니까. 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유명해졌을 때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야와 시각은 굉장히 많은 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SNS를 하게 되면 나라는 사람이 저기 지하에 있다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 그리고 수면 위로 올라오면 이거를 누군가가 보고 쟤랑 한번 이거 해볼까? 쟤한테 한번 이거 시켜볼까? 아니 우리랑 같이 이걸 하자고 해볼까? 라고 제안이 정말 많이 해요. 저 인스타그램 채널이 그리 크지 않은데도 북토크 채널에 비하면 한 뭐 절반 정도,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채널이니까 그럼에도 굉장히 많은 제안 메일들이 와요. 인스타 10만이면 유튜브 30만이랑 제 생각에는 삐까해요. 삐까삐까해요. 왜냐하면 인스타는 DM이 있어서 제안을 맞아요. 주기가 너무 편해. 맞아요. DM으로도 제안이 굉장히 많이 오고 뭐 각종 광고뿐만 아니라 뭐 협업부터 뭐 강의 제안부터 아니면 진짜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좀 진행해 보자 이런 것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방금 무궁무진한 기회라는 게 이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인지 모를 정도로 좀 많아요. 그러면은 자 어쨌든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명문대가 나오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은 명문대 나온 애들이 다 연구소하고 교수돼 있고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경쟁 상대가 아니다. 그리고 명문대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저희가 굳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보자면은 자격증에 준한 학위에 준한 신뢰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신뢰 방법으로 SNS가 있고 SNS가 연주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무궁무진 기회를 만든다까지 왔어요 저희가. 네. 그럼 저도 솔직히 요새 근데 유튜브만 잘했지 인스타 좀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스타 이제 좀 해볼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인스타그램 잘하는 방법이요. 네. 음. 솔직히 요새 흑수저 진짜 지방대 나온 예를 들어 쥐뿔 없는 사람 그냥 과거에 옛날에 저처럼 쥐뿔 없는 사람이 잘 되는 게 SNS만큼 좋은 게 없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북토크님의 콘텐츠 자체는 유튜브에 진짜 적합한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는 정보성으로 진짜 짠하고 알려주는 거, 강의식 이런 콘텐츠들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 인스타그램은 사실 원래 기반 자체가 그냥 대화하고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로 베이스인 시청자분께서 인스타그램 나 잘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1번 뭐 해, 2번 뭐 해 이렇게 알려주세요. 아, 오케이 좋아요. 네. 1번은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주제, 오래 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SNS 콘텐츠 만들고 계정을 키우는 게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블로그든 뭐 스레드든 뭐 틱톡이든 유튜브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주제로 이걸 한다? 그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고 제가 그 경험을 해봤거든요. 예전에 강아지 스타그램, 댕스타그램, 강아지 스타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도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데 제 기준에서 가슴 뛰는 주제는 아니에요. 뭐 너무 사랑스럽고 하지만 이걸 내가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줘야겠다. 아 이거 할 때마다 너무 설레 이런 마음은 솔직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걸 게시물은 막 올렸죠. 근데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이렇게 숙제 같냐? 또 해야 되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한 몇 달하고 접었어요. 그런데 자기 개발은 지금 자기 개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저한테 정말 가슴 뛰는 주제거든요. 저는 이런 대화를 할 때도 되게 흥분되고 행복하고 어제 강연을 갔을 때 후배들에게 조언해주고 이런 것도 너무 행복하고 콘텐츠 만들 때, 책 쓸 때 다 행복해요. 가슴이 뛰어요. 거의 토니 로빈스인데? 그래서 이 주제는 제가 10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20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주제, 가슴이 뛰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10년은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좀 선정하면 좋겠다. 저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게 너무 맞는 말이고 너무 동의합니다. 10년 할 수 있고 좋아할 만한 평생 할 수 있는 주제를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이게 뭔지 알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이 그런 있잖아요. 요새 자아실현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니까 그 가슴 뛰는 일, 이게 진짜 나다운 일, 막 심장이 시키는 일 이거를 찾아야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연주님이 자기 개발 해봤으니까 좋아하는지 아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다 보면 하면서 네. 찾는 거죠. 저는 이거 진짜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 주제를 찾을 때까지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많아요. 그럼 여기에 단서를 하나 달면 네. 이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주제, 뭐 가슴이 뛰는 주제로 하는데 그거를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지 말고 해봐. 네, 한 개가 망하든 세 개가 망하든 다섯 네. 개가 망하든 해 보면서 찾는 거. 좋습니다. 그게 이제 스텝 1이고 10년짜리 주제 찾았어요. 그러면 스텝 2는 나에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 나 이걸로 콘텐츠 만들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믿지 말기. 나를 믿지 말고. 나를 믿지 말기. 나를 믿지 말고 시장을 믿기. 그게 무슨 말이죠? 시장에서 검증된 것들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콘텐츠는 그건 나한테 좋은 콘텐츠고 사실 우리가 이 계정을 성장시켜서 기회를 얻고 더 성장하려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콘텐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단순히 해봐야지 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시장 조사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조사. 해요?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찾았으면 그 주제 내에서 잘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머릿속으로 술술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 것 중에서도 어떤 콘텐츠가 요즘 잘 되는지 이런 시장 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오케이 내 주제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개발 주제에서 잘 먹히는 건 책 추천 3권과 책 추천 5권 콘텐츠가 인스타에서 잘 먹히고 본인의 새벽 루틴을 공유하는 콘텐츠가 잘 먹힌다. 이게 약간 여기 시장의 판도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은 과정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제를 정했어요. 자기 개발이라고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 개발 크리에이터들 팔로우 바바바바방 해놓고 그렇죠. 해시태그 검색을 하면은 그 중에서 조회수 잘 나온 것들이 먼저 노출되거든요. 그럼 그것들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스타그램 검색에다가 자기 개발 네. 아니면은 뭐 책 미라클 추천. 모닝 책 네. 추천 이렇게 해서 조회수 높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그 내용을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일단 수집하는 또 저장 기능이 있어요. 고맙게도 저장하면은 내가 그걸 나중에 몰아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저장됨 거기 가서 그런 식으로 모으는 거 수집을 좀 먼저 하는 게 스텝 2. 네. 스텝 3. 스텝 3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공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콘텐츠로 만들기 이전에 저는 가상 독자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가상 독자. 생각을 해요. 제 책상에는 실제로 제가 정한 이미의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 2분이 있어요. 30대 남자인데 네.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이민철 씨. 이민철 씨 이름도 정해져 거의 있어요. 그냥 이름은 제가 정해놨어요. 그게 이제 제 책상에 포스트잇에 적혀 있고 그 오케이, 민철 씨. 아랫줄에 네. 40대 주부인데 네. 지금 경력 단절이 됐어요. 네. 근데 부수입을 만들고 싶어. 음. 그런 주부의 이미향님. 미향님, 네. 민철 씨 미향님. 네, 그런 식으로 2명을 정해놨어요. 정해놓는 이유는 내가 이 자기개발 콘텐츠 이게 요즘 유행하니까 그냥 이거 해봐야지. 또 요게 유행하니까 이걸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이게 방향성이 일관돼야 팔로워들도 모이는 거거든요. 내가 북토크 채널 콘텐츠가 너무 좋아서 들어왔는데 내일도 콘텐츠가 올라와 퀄리티가 좋아. 근데 내일은 또 갑자기 요리네 레시피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가 좀 달라지면은 콘텐츠들 하나하나가 뛰어나더라도 이 방향이 분산되기 때문에 별 매력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관되게 콘텐츠를 만들려면 그냥 머릿속으로 나 일관되게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 것인지 가상의 독자를 정해야 되고 전 이거 책 쓸 때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가상 독자를 정해라. 그게 스텝 3입니다. 자, 그럼 스텝 1은 10년을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라. 찾을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찾아다녀라. 네. 그다음에 2번째, 나를 믿지 말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컨텐츠 형식이나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3번째, 그 중에서 이제 픽해서 내 걸 만들 때는 명확한 타겟을 정해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구체적으로 아까 뭐 몇십 대 뭐 하는 사람, 고민은 뭐고, 맞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고, 네, 페르소나를 딱 정해야 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는 그냥 만들면 되나요? 이제 4번째는 실전 제작인데 뭐 일부 기능들은 배워야겠죠. 기능들은 배워야 되고 근데 저도 뭔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지만 요거 관련해서 막 엄청나게 막 많은 돈을 써야 된다라거나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제발 같아요. 장비와 편집에 돈부터 쓰지 마세요. 네, 필요한 것들은 일단은 온라인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고 또 지금도 이것도 정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찾아보시면서 뭐 혼자 할 수 있는 대로 좀 해보고 내가 그래도 좀 영상 편집 부분은 조금 제대로 배워야겠다라고 하면은 그거 관련된 걸 맞아요. 좀 배운다거나 나는 내가 전하는 콘텐츠는 디자인이 생명이네. 나는 영상 편집 대신 디자인 쪽을 좀 더 배워야겠다. 이런 배우고 싶은 것들이 좀 명료해졌을 때
그거를 좀 배우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스텝 4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죠. 근데 콘텐츠를 제작할 때 이것도 좀 명료하게 그냥 워딩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자주 만들어라. 그러니까 타석에 자주 서는 게 필요해요. 콘텐츠의 빈도가 중요해요, 퀄리티가 중요해요라고 하면은 저도 그렇고 북토크님도 그렇고 솔직히 퀄리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 근데 저는 퀄리티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뭐랄까 퀄리티가 어느 정도 차지 않은 상태에서 빈도를 늘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근데 퀄리티가 어느 정도를 넘어섰어, 그럼 빈도 그렇죠. 넘어서야 돼 어느 정도는. 맞아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살짝 그 빈도적인 부분이에요. 왜냐면 아까 저한테 전제하신 게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엄청 고퀄리티를 만들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돼.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계속 미뤄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조금 퀄리티가 낮더라도 일단 만들어서 그거를 내가 아까 수집한 콘텐츠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아 그럼 이런 부분이 퀄리티가 조금 낮구나. 다음번엔 요거 개선해봐야지 해서 빈도를 좀 높이면서 퀄리티를 찾아가야지. 퀄리티에만 욕심을 낸다고 퀄리티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는 타석에 좀 자주 들어서라. 콘텐츠를 자주 만들어라. 이게 진짜 동의하는 게, 근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이 시간 계획을 짧게 잡아요. 나는 한 달 안에 잘 될 거야, 2달 안에, 3달 안에 잘 될 거야. 물론 그 시간 안에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당장 성과를 내겠다보다는 개선해 나가면서 조금 발전해 나가다 보면 잘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한 달 안에 끝낸다 해가지고 한 달 동안 1일 릴리스 와우 망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물론 거기까지만 가도 훌륭한데 어쨌든 좀 뭐랄까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야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못한다. SNS 잘하는 법에 대해 좀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5번째 5단계. 네, 스텝 5까지 할게요. 사실 말하면 진짜 다 말할 수 있는데 네. 그걸 위한 콘텐츠는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잘하기 위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캐릭터의 매력. 캐릭터의 매력을 어떻게 담을지를 고민하는 게 결국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결국 나는 지금 매력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내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기 개발 콘텐츠, 뭐 도서 콘텐츠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사실 비슷할 거예요. 부자들이 추천하는 책 5권, 뭐 이게 다 비슷하겠죠.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콘텐츠로 한 1만 정도까지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1만을 넘어서 이제 10만을 뚫어내려면 다른 인플루언서들보다 좀 더 매력적인 게 뭐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바로 저는 사람 냄새이자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유튜브는 아까 말했듯이 뭐 정보, 완전 강의 형태 이런 형태도 되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만 인스타그램은 소통 기반이고 사람 냄새 나고 이런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사람 색깔을 어떻게 여기에 묻힐 것인가인데 제 콘텐츠 하나 뭐 예시를 들어드리면 단순히 그냥 책 추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런 책을 읽고 이거를 해봤다라고 해서 뭐 저의 건물주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콘텐츠 이런 것들도 한 100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인플루언서들은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찾은 저에 대한 그 해답은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거 다른 인플루언서들이 하지 못하는 것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진짜 찾아다니는 거 그냥 읽고 여러분 이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걸어가는 모습 그분 만나는 모습 이분 얘기 들으니까 이게 좋다네요 라고 하고 그런 콘텐츠는 아무나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인만의 색깔을 담는 거 그러려면 진짜 실제로 본인이 유니크해져야겠죠. 그러면은 정리하면 1번 5단계 말씀해 주셨어요. 좋아하는 주제 찾기. 그다음에 2번 나를 믿지 말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컨텐츠를 하기. 3번 타겟 명확하게 가상 독자 설정하기. 4번 타석에 자주 올라서기. 5번 캐릭터의 매력, 개인적인 어떤 특색을 넣어줄 수 있기. 100% 동의합니다. 유튜브도 사실 아까 유튜브 뭐 다르다 했지만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튜브는 개인 캐릭터의 매력이 조금 덜 이게 여기서 좀 더 중요하고 여기서 좀 덜 중요하다지 정말 중요하고요. 사실 이 5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잖아요. 유료 강의 안 들어도 돼요. 유료 강의 안 들어도 되니까 여러분이 오늘 잘 보시는 분들이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저는 스레드고 뭐고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SNS는